정말 우리의 그 아름다운 소리는 우리를 감동시키는데요. 음악의 아름다움은 소리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담긴 어떤 사유의 세계, 이것이 이제 저에게는 참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니체의 이야기를 한번 먼저 들어보면서 시작을 할까요? 네. 그 니체는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라는 음악극, 굉장히 긴 작품이죠. 근데 이 첫 음이 울리는 순간 모든 것이 어떤 음악의 그 진수가 느껴지고 삶의 본질 이런 걸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잔잔하게 시작하는 이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첫 울림이 벌써 어떤 예술의 형이상학을 보여준다고 했는데요. 네. 니체뿐 아니라 많은 철학자들이 음악 안에는 소리 이면에 뭔가 담겨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던 거고요. 예를 들어 쇼펜하워는 음악은 자기가 철학하는 것을 모르는 정신에 숨겨진 형이상학적 연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도르노는 베토벤의 음악은 헤겔의 철학이다. 그러면서도 또 헤겔의 철학보다도 베토벤의 음악이 더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도 해줬고요. 베설러라는 음악학자는 음악은 인간 존재의 한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악이 뭘까? 음악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이런 문제들을 이제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었고요. 오늘은 이 가운데 제가 두 가지 주제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간 그리고 진리라는 두 주제를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좀 쉽게 접근하면 이런 거죠. 음악은 시간 예술이야. 음악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또 철학적이면서도 또 우리에게 익숙한 주제인데 그것을 한번 음악과 연결을 시켜보려고 하고요. 하나는 좀 무겁죠. 진실. 한 음악자 그 쇤베르크는 이렇게 얘기했죠. 음악은 장식이 아니야. 진실이어야 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음악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구현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까요? 네. 그 르네 마가르트도 이렇게 고정된 시간이라던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녹아버린 시간 같은 그림을 그리면서 시간의 어떤 그 단면들을 이렇게 순간에 포착을 해서 이것을 영혼 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데요. 일상에서의 시간과 예술에서의 시간을 비교한다면 예술에서는 이제 일상의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매력을 느낄 수 있죠. 시간의 흐름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예술에서의 시간이다. 음악은 보통 시간 예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시간 예술이라고 할까요? 조금 전에 너무 짧게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들려드렸는데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약 3시간 30분이 걸리는 긴 곡이죠. 이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시간을 느낄 수 있어요. 실제보다 길게 느끼는 시간, 짧게 느끼는 이런 주관적인 시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어떤 영원성, 본질 이런 것까지도 음악적 시간 안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음악에서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본질을 논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또 철학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앨리스가 묻죠. 영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일까요? 그때 토끼가 대답합니다. 때로는 단 1초가 영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음악의 시간성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객관적 시간성, 주관적 시간성을 다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어떤 시간성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음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곡가 스트라빈스키도 이렇게 얘기했죠. 음악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은 시간 속에서 음들을 조직하는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헤겔을 인용하자면 음악적 시간성을 통해서 음악은 우리의 내면 세계의 흐름에 동참하게 하면서 직접 어떤 마음의 공감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의 시간성은 보통 리듬, 템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곡이라도 이 리듬이나 템포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구체적인 시간성이 좀 다른 예를 한번 음악을 감상하면서 볼까요? 네. 그래서 먼저 전통 아리랑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삼박자에 굉장히 느린 어떤 한 인간의 우리 한국의 정서, 한을 나타나는 그런 곡인데요. 이게 이제 두 박자로 바뀌면서 템포도 바뀌고 완전히 달라졌죠.
네. 이렇게 이제 박자, 리듬에 따라서 시간성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이제 시간의 얘기가 나와서 그냥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을 시간의 측면에서 또 이렇게 접근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그 학생인데요. 그래서 인셉션은 시간의 중첩이다. 그리고 덩케르트는 시간의 수렴을 보여주고 최근 나왔던 터넷 같은 경우는 테넷은 시간의 공존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각 영화에 나오는 시간성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또 음악이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인셉션과 덩케르트 같은 경우는 한스 짐머가 이제 음악을 만들면서 이 각각의 그 시간성의 요소를 음악과 굉장히 연결시켰고요. 테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거꾸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음악에 있어서의 그 전이성을 또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한 것도 흥미로워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음악의 시간성, 음악의 본질이고 특성이면서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역사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르트르의 구토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우리가 추궁기에서 그 음악이 울리는데 그 노래를 불렀던 가수는 이미 죽었지만 그 노래는 계속된다라는 것을 역시 사르트르가 아주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네요. 과거도 미래도 없이 하나의 현재에서 다음의 현재로 떨어져가는 존재들 것들의 뒤에 나날이 해체되고 벗겨지고 죽음을 향해서 미끄러져가는 그 소리들 뒤에 멜로디는 사정없는 증인처럼 젊고 힘차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네. 이게 이제 예술의 시간성의 묘미가 아니겠어요? 또 음악의 시간성의 의미 있겠죠? 네.